서울과 부산 등의 버스 노조가 내일 파업을 예고하고 현재 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된다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도시 12,000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미철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버스 노사 교섭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서울 영등포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데 근 한 달 만에 본 교섭입니다. 그 사이 실무 교섭은 10여 차례 있었지만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파업 전날이야 이렇게 본 교섭에 나선 겁니다. 따라서 상대 측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고 다시 논의하다 보면 밤샘 회의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네, 과거에는 임금 몇 % 인상이 쟁점이었다면은 지금은 임금 체계, 즉 임금 방식을 통째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그동안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은 임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소송이 작년 대법원에서 결론 났는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 상여금, 국내 회사들의 임금을 구성하는 한 요소죠. 기본급, 각종 수당과 함께요. 그동안 사용자들은 임금 인상 요구에 이 상여금을 악용해왔습니다. 기본급을 올리면 그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들도 동시에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대신 상여금으로 노조가 원하는 총액만 맞춰주는 식으로 임금 협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든 이른바 임금 교섭 지도 지침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관행입니다. 이 전 근대적 관행을 없애라는 게 작년 대법원의 판결 취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상여금을 그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좁혀지는데 양측 입장은 현재 어떤가요? 예, 원론적으로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버스 회사가 그동안 마땅히 줬어야 할 수당부터 먼저 지급하라는 겁니다. 여러 노조가 관련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승소하고 있는데 이 유리한 상황을 덮고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유재호 사무부처장의 설명 듣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산돼서 주는 그런 수당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떼먹었던 거지 회사가. 예, 우리가 안 받았던 걸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았었어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 노조는 별도로 기본급 8.2% 인상도 요구 중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측은 현행 임금 체계 안에서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25%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한대광 상무의 설명입니다. 20% 이상의 임금 인사 요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네, 임금 체계부터 바꾸되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하자는 게 사측의 입장인 겁니다. 네, 양측 입장이 팽팽해 보이는데 어찌됐건 내일 버스 운행 중단은 막아야 되잖아요. 오늘 협상 타결 가능성 어떤가요? 네, 양측 간 입장 차이가 큰 데다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서 현재로서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입니다. 사측은 최근에 버스기사 평균 연봉이 6,200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노조는 이를 악질적인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휴일 없이 일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 허구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처우가 그 정도라면은 버스 안에 이 상시 버스 기사 구함 이런 광고가 붙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버스 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럼 여기서 버스 기사들의 휴게소 현장을 직접 다녀온 김지은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석수역 근처의 한 버스 차고지. 여기에 설치된 낡은 컨테이너 안에는 성인 2명이 겨우 누울 정도의 비좁은 평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버스 61대 기사 150명 정도가 오고 가는 이 차고지엔 이 한 평짜리 평상이 유일한 휴식 공간입니다. 평상 아래에는 화장실 정화조가 놓여 있어 악취도 심하다는 게 버스 기사들의 설명입니다. 버스 기사 A씨입니다. 밑에가 정화조예요. 저희 기사들이 직접 시간 내가지고 냄새 안 나고 불결하지 않게끔 임시적으로. 이곳에서 만난 기사들은 임금 문제와 맞물린 파업 가능성으로 시민 불편 우려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버스기사 B씨입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이제 이렇게 땡볕에 나가 서 있거나 차에서 시동도 안 켜고 그냥 창문 열어놓고 앉아있는 기사들도 꽤 있거든요. 이 차고지에는 식당으로 쓰이는 낡은 컨테이너 한 동이 더 있는데 성인 4명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좁습니다.
기사들은 바로 앞에서 차량 정비를 하다 보니 식사 중에도 먼지가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차고지 자체가 작아서 버스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리 비용은 기사 몫으로 돌아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이런 답답한 근무 환경부터 개선돼야 안정적인 휴식과 맞물린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네, 권 기자. 권 기자가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 있다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왜 노사 협상에 주목하는 거죠? 네, 앞서 사측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이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익과 무관하게 버스 노선과 요금을 결정을 하고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메꾼 돈이 2조 4,790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파업에 지하철 173회를 매일 증편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600여 대 준비를 했고요. 이 버스 준공영제는 다른 광역단체에도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버스 파업이 지방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부산, 울산, 창원, 그리고 모레는 광주, 전남에서 파업이 예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0대의 버스가 멈추는 건데 따라서 노사에게만 이 문제를 맡길 게 아니라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권민철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